영화 나이브스 아웃은 후더닛 전개 방식의 영화인데요. 후더닛은 말 그대로 누가 그랬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더해서 또 노년의 성장과 인생의 성숙의 이야기로 좀 보여지기도 했어요. 성공한 추리소설의 대가 할란 트롬비죠. 할란 트롬비가 85세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결심을 했던 거죠. 한란에게는 3명의 자녀와 3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지금껏 한란은 되게 잘해준다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또 뭐 항상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 줬는데 85세가 되어 돌이켜보니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자녀들의 독립심을 키워주지 못했고 장성한 자녀들이 여전히 사고를 치고 다니고 그리고 뭐 사기치고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우리 이 자녀들을 독립시키지 못했고 성숙시키지 못했구나, 잘 자라게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무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굉장히 단호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란의 이러한 심경의 변화가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자 논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사람이 노년기가 되면 그동안의 나의 인생이 만족스럽고 또 의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아가 통합되고 통찰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실망하게 되면 절망감과 무만감 그리고 슬픔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란이 내가 망친 것을 내가 바로잡고 가겠다 하는 자아 통합에 대한 의지이자 노력으로 보여졌습니다. 에릭슨은 인생 초기에 경험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람은 일생을 통틀어 죽을 때까지 성장, 성숙한다고 하였습니다. 영화에 보시면 또 되게 멋있는 그 칼 장식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든 것처럼 칼이 다 나와 있지만 칼 끝이 향한 곳은 다 내부인데요.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칼을 빼들었지만 정작 도려내야 할 것은 우리 가족의 내부, 우리 집안의 내부라는 것을 좀 상징하기도 하고 한란 자신에게도 내 내면이 좀 바뀌어지고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란의 간병인인 영화의 주인공인 마르타와 다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영화의 결말과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그런데 영화가 워낙 스토리가 탄탄하고 복선이나 정보 제공도 많아서 결론을 알고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구나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란의 간병인이자 영화의 주인공인 마르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마르타의 실수로 한란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죠. 그런데 한란이 이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죠. 마르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것은 너를 위한 일이지만 결국 또 나를 위한 일이야. 근데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일이 어떻게 자기를 위한 일인 거죠? 마르타는 나이는 어리지만 선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란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내 재산, 내 책, 나의 유산들을 남겨놓고 또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으로 마르타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 내 가족이나 내 혈족이 아니라 나의 성숙한 버전인 마르타가 남기고 지켜야 할 사람이었던 거죠. 한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마르타는 영화 내내 보여주는데요. 마르타는 꼬여버린 상황이 두렵지만 솔직하고자 했고 그 현실을 직면했고 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성숙해 나가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란의 그늘에서도 벗어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사건에서 승자가 됩니다. 한란의 장손 랜섬. 랜섬을 얘기하기 전에 영화 미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도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합니다. 영화 나이브스 아웃의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이제 데이비드 크랭크인데요.
영화 속 가구, 그리고 책장 속의 책의 표지까지 영화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그 영화 미술에 대해서도 충분히 즐기시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섬은 아마 소시오 오페스인 것 같아요. 마르타가 한란의 빛이라면 랜섬은 한란의 그림자?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란이 끝내 성숙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 말씀드렸듯이 랜섬은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알긴 알아요. 머리로 인지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으로 남의 감정을 잘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감정을 잘 잊고 그 감정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마르타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캐치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마르타를 조종하게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할아버지랑 다투고 이런 게 자기한테 아무런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내 재산, 내 돈으로 상대를 보게 되고, 마르타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마르타를 이용해서 내 것을 찾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못인 건 알아요. 하지만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랜섬이 간과한 게 있죠.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니까 마르타의 선함, 한란의 이타주의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꾀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저 자기의 이익에 빠져서 결국은 파멸하게 됩니다. 랜섬이 이렇게 영화 결말이다 보니까 제가 좀 모호하게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나이브스 아웃의 캐릭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나이브스 아웃은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지만 저는 이렇게 심리적 요소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 스토리도 워낙 탄탄하고 몰입감도 좋고, 그리고 영화 주 조연들이 굉장히 별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니까 보시는 내내 되게 즐거울 것 같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